네, 조금 큰 그림에서 시장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는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베이비 스텝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인상의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12월에 미국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관심이긴 한데 예. 얼마 전에 FOMC 회의록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거 이제 좀 자세히 해석해 보면 저희가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해석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6주 간격으로 FMC가 열리고 네. 그 6주 사이에 딱 중간 지점, 그래 FMC 열리고 나서 한 3주 후에 의사록이 나옵니다. 특히 지난 11월 2일 날 그 FMC는 성명서 보고 시장이 한 30분 동안 굉장히 뭐 주식으로 치면 급등, 그리고 달러 뭐 급락 이런 식으로 보이다가 파월이 굉장히 매파적이다 할 만한 그런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또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랬었는데 조금 이번에 의사록에서 그러면은 어땠을까라고 본다면은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은 의사록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날 있었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보다는 성명서에 주목하라 쪽으로 네네. 가닥을 잡아준 것 같아요. 그때 성명서에서 시장이 이렇게 주목했던 문구들이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통화정책 긴축, 그리고 이 통화정책 조치가 결국 경제활동이나 인플레이션 동향에 영향을 미칠 텐데 거기는 시차가 있다는 거, 그거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과 경제 및 금융 동향 이렇게 얘기했고, 금융 동향 이거는 결국 시장 상황 봐가면서 하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곧 이렇게 인상 속도를 갖다가 늦추는 것이 이제 적절해질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 시장이 좋아할 만한 표현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 이제 뭐 some, many, 뭐 a few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substantial majority라 해가지고 과반수도, 상당한 과반수가 결국 곧 이렇게 금리를 낮추는 게 좋을 것이다 해서 거의 12월 달에는 50bp 뭐 이렇게 알려줬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이게 이런 표현들 말이죠. 네. 뭐 몇몇 참석자들이 말하기를 결국 이 금리 인상 속도를 갖다가 늦추는 거, 이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리스크냐 하면은 파이낸셜 시스템, 금융 시스템 내에서의 인스테빌리티니까 금융 시스템에서의 어떤 불안정을 갖다가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거 시장으로서는 굉장히 듣고 싶었던 표현이거든요. 왜냐? 이런 거죠. 지금 여기서 위의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2% 목표, 인플레 목표를 갖다가 오는데 필요한 긴축 이상으로 네네. 좀 과도하게 갈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법 여러 명 되는 참석자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 급격한 긴축은 이제 이런 표현을 썼네요. 아까 살펴봤던 인스테빌리티, 불안정과 디스로케이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파이낸셜 시스템, 금융 시스템에 뭐 사전을 찾아보면 탈구라고 되어 있고 혼란이라는 뜻이죠. 있어야 할 자리에 못 있는 거, 뭐 어깨가 빠지고 이런 게 디스로케이션인데, 그러니 저게 결국 뭐냐 하면은 심지어 월가의 황소 진영의 대표 주자인 그 JP 모간의 마르코 콜라노비치까지도 얘기했던 금리 인상 언제 끝나느냐 연준, 시장 어딘가 부러져야 끝난다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표현들이 두어 번씩 이렇게 반복되면서 아하, 연준도 이런 식으로 해서 긴축으로 해서 시장 부러지는 걸 원하는 것 같지는 않다. 뭐 그런 식으로 이번 FOMC 의사록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속도 조절에는 들어갈 네.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최종금리 수준에 대한 걱정은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남아있죠. 얼마 전에 세인트루이스 네. 연총재가 7%는 일단 그렇게 갈 수도 있지라고 한번 질러놓은 상태인데 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 그 논쟁은 여전합니다. 일단 뭐 50bp로 낮추고 내년 가서든 뭐 1, 2월부터 50bp에서 아예 더 낮춰서 25bp도 가능한 그런 네. 어떤 경로가 예상됩니다만,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그렇게 훅훅 올리던 것 갖다가 조금씩 올리면서 여러 번 올리고 또 길게 갈까 봐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이 지금 한번 보시면은 3대 지수 중에 제일 부진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10월 13일 날 그때 그 9월 FMC 너무 높았던 그 인플레이션, 9월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딛고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지부진했습니다만, 네. 일단은 여기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분위기 같고요. 그런 분위기 같고,
다음 FMC 때까지 얼마나 갈 수 있을까가 이제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도 뭐 이렇게 팍팍 치고 가기는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FMC 의사록에서 조금 기운을 얻은 것은 그래도 하방은 어느 정도 제한되겠구나 하는 것이죠. 그저께 방송에서 테슬라 거기다가 개별 종목에다까지 61.8%를 찍었습니다만 그랬더니 그래 테슬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 정도 왔으면 그런 얘기죠. 설마 거기 당장이야 무너지겠다는 얘기고 무너지면 정말 저거는 리비안 꼴도 날 수가 있는 거지만 당장이야 무너지겠냐 하는 것이니까 많이 떨어졌다는 차원에서 지금 반등 나오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최근에 많이 밀렸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지금 대부분의 패턴들이 이렇게 한번 훌쩍 시세 내고 이렇게 깃발령 만들고 또 다시 가고 있어서 그동안 많이 빠졌던 기술주들이 여기서 네네. 하방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장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이렇게 선 몇 개 꺾고 나니까 조금 이 안으로 다시 들어와 주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도 떨어지면서 환율도 조금 약해지는 달러도 좀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증시로서는 일단 좀 걱정은 들었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이제 워낙 많이 빠져 있었고 네. 그리고 차트상으로 봐도 그리고 금리와 관련된 예. 금리 인상의 속도나 뭐 이런 것도 좀 조절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할 것 같고 그렇다 보면 시장은 조금 위쪽으로 열어놓은 게 아니냐라는 말씀이시거든요. 환율 아까 잠깐 달러만 보셨으니까 원달러 환율 자체를 한번 봐주실까요? 예. 지금 일단 달러 자체가 그동안에 올 한 해는 계속 달러 혼자 강했다여서 네.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그 너무 강했던 달러가 지금 숨고르기 차원을 넘어서 조금 조정으로 갈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우리는 25p 한원 올리고 연준은 줄인다 해도 또 50bp면 금리 격차 더 벌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만 조금 이런 것들도 이제 시장에서는 고려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시죠. 그저께 나온 지표입니다만 PMI가 나왔죠. PMI가 같은 날 나왔습니다만 미국은 이렇게 이 상황이고요. 47.6인데 여기서 파란색으로 나온 것은 시장 예상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빨간색은 시장 예상보다 좋다는 얘기고 떨어지는 속도나 이렇게 폭을 보더라도 미국이 유럽보다 뭐 딱히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온갖 공장 죄다 미국으로 들어오라 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렇죠. 서비스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보다 못한 46.1. 그런데 유로존은 나쁘지 않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면은 이제 볼 수 있는데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보시죠. 105도 깰 수 있는가? 네. 105도 깨고 내려와서 적어도 이 선까지는 한번 가볼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유로달러 보시면은 200일선이 이제 올라서려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세 내고 깃발령 올라갑니다. 갈 것 같아요. 달러엔도 이렇게 해서 깃발령 나오고 다시 밀립니다. 좀 추가 하락 갈 것 같습니다. 달러 스위스도 깃발령 밀리고 파운드도 깃발령 다시 올라가고 자 달러 스위스, 파운드 달러 원달러, 달러원 이제 그만 얘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위안은 코로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위안은 쉽게 안 밀리는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 달러원 121선까지 한번 가보죠. 1,300원인데 그런 상황이고 1,300원하고 우리 코스피 2,500이 지금 운명을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러는 한 1,300원대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지수는 한 2,500. 네.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